자, 정지용의 장수산 1입니다. 일단 갈래가 산문시고요. 네, 보시면은 이렇게 돼 있죠. 쭉 이렇게 줄글처럼 써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건 이제 산문시라고 하죠. 산문시는 행의 구분이 없다. 연의 구분은 있어요. 얘는 이제 연이 하나로 되어 있긴 한데 연의 구분이 되어 있는 시도 있습니다. 얘 같은 경우는 행의 구분이 없는 시, 이게 이제 산문시고요. 그 다음에 정지용 하면 여러분이 떠올리셔야 되는 거 이미지죠. 이미지즘, 이미지를 굉장히 중시하고 많이 사용하는 그런 사람이다. 그래서 감각적 이미지 이런 걸 사용한 시어들이 많이 사용되었습니다. 내용을 한번 보죠. 일단 장수산일이라는 이제 공간적 배경을 먼저 제목으로 제시를 했고요. 이 시는 현대 시임에도 불구하고 해석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실 여러분이 해석만 알면 이 시는 거의 다 아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뭐 내용이 시가 어려운 건 아닌데 해석이 좀 어렵다. 옛날 말이라서. 벌목정정 이랬거니 해석을 다 써놨습니다. 벌목정정, 그러니까 나무를 벨 때 정정 소리가 난다. 나무를 벨 때 정정 소리가 난다고 했는데 이런 말이에요. 나무를 벨 때 정정 소리가 난다고 했는데 아름드리 큰 소나무가 베어질 법도 하고 어디선가, 그러니까 이 큰 산에 어디선가 나무 한 그루 정도 베어질 법도 하고 골짜기가 울어 메아리 소리가 쩌르렁 돌아올 법도 한데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큰 소나무 한 그루 베어질 법도 하고 메아리 소리가 돌아올 법도 한데 그렇지가 않더라 이런 말이에요. 다람쥐도 좇지 않고 산새도 울지 않아 깊은 산의 고요가 차라리 뼈를 저리우는데, 그러니까 아니 산이 좀 나무 벨 때 막 소리도 난다 그랬는데 아름다리 큰 소나무가 베어질 법도 하고 골짜기가 울어서 메아리 소리가 돌아올 법도 한데 그렇지가 않네. 어떻게 이렇게 조용할 수가 있어? 이런 말이에요. 다람쥐도 좇지 않고 산새도 울지 않아 깊은 산의 고요가 너무 고요하다. 차라리 뼈를 저리우는데 고요가 뼈를 저리니까 청각적 이미지를 촉각적 이미지로 바꾼 거죠. 감각의 전이가 드러나 있다. 공감각적 이미지가 사용되었다.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이 사람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지금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너무 고요하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알아두실 게 요 하이가 모모함즉도 하이, 모모함즉도 하이 이렇게 썼잖아요. 요 하이가 이제 끝내는 말인데, 그러니까 사실 이제 하다에 이라는 어미가 결합된 걸 텐데 요게 옛날식 말투입니다. 예. 그래서 의도적으로 이런 옛날식 말투를 사용하고 있는 건데 이런 걸 의고적 문체라고 해요. 예. 일부러 옛날식 말투를 사용하고 있다. 그래서 옛날식 그런 옛날의 느낌을 주고 있다. 의고적 문체를 사용했다.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눈과 밤이 종이보다 희구나. 영탄이죠. 감탄사 쓰였으니까. 눈과 밤이 종이보다 희구나. 달도 보름을 기다려 흰 뜻은 한밤 이 고를 걸음이리안다. 자, 이거 해석을 잘 하셔야 되는데 달도 보름을 기다려 흰 뜻, 요 흰 뜻이 뭐냐면 눈이 내린 뜻이에요. 눈이 내린 뜻은, 눈이 내린 이유는 한밤중 이 골짜기를 걸으라는 것이냐? 무슨 말이냐면 지금 달이 떴는데 보름달이 뜬 거예요. 근데 여태까지 눈이 안 내리다가 보름달이 뜨니까 눈이 내린 거야. 이게 지금 시기가 너무 잘 맞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보름달이 뜰 때를 기다려서 눈이 내린 건 나보고 이 골짜기를 걸으라고 그런 거니? 이런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런 건 아니죠. 뭐 나보고 산책하라고 보름달까지 기다려서 눈이 내렸겠어요? 그런 건 아닌데 이제 내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지. 왜냐면 보름달이 떴는데 눈이 내리잖아요. 그러면 그 산이 엄청 밝아요. 예. 그러니까 막 대낮처럼 밝다 이 정도 느낌은 아니지만 가로등이 없어도 다닐 만한 정도? 예, 그 정도로 좀 이 달빛을, 보름달빛을 이 눈들이 반사를 해가지고 꽤나 밝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달도 보름을 기다려인 뜻은 한밤에 이고를 걸으라는 뜻이냐? 타이밍이 그렇게 잘 맞았다. 이런 말이죠. 웃절중이 6판에 6번을 지고 웃고 올라간 뒤, 이게 뭐가 6판인지는 모르겠어요. 뭔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뭐 바둑이거나 장기 뭐 이런 거겠죠. 이런 류의 어떤 게임을 한 거지. 웃절중이랑. 근데 웃절중이 6판을 했는데 6번을 진 거죠. 근데 여러분 6판을 했는데 6번을 지면 웃음이 안 나거든요. 일반적으로. 그게 뭐든 간에. 그 뭐 롤이 됐든 게임이 됐든 뭐 스포츠가 됐든 뭐가 됐든 6판을 했는데 6번을 지면 이게 보통 일반 남자들이면 빡이 칠 대로 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웃절중은 6판에 6번을 지고도 웃고 올라갔죠. 이게 뭐냐? 무욕의 자세라는 거예요. 무욕의 자세. 그러니까 이제 이기고 지는 것에 욕심이 없는 거죠. 무욕의 자세를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돼요. 조차리 늙은 사나이에 남긴 내음새를 줍느냐? 이 는다는 여러분 이제 2인칭 의문형어미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여기서는 이제 줍느냐?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고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늙은 사나이는 웃절중이고요. 조차리 늙은 사나이, 웃절중인데 이 조차리 늙은 사나이에 내음새를 줍는다는 것은 그 뒤를 따른다. 그러니까 웃절중의 무욕의 자세를 따르고자 하느냐? 이런 의미예요. 요겁니다. 이해되시죠? 조차리 늙은 사나이에 내음새를 줍느냐? 그 웃절중의 삶의 태도를 따르고자 하느냐? 이런 의미다. 시름은 바람도 일지 않는 고요에 심히 흔들리우노니. 그러니까 바람이 불지 않는데 흔들린다는 건 지가 스스로 흔들리는 거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시름이, 걱정과 근심이 내 마음속에서 마구마구 흔들리고 있다는 거예요. 바람도 안 부는데. 이런 말이야. 오오 견디련다. 견뎌야겠다. 의지가 드러납니다. 의지예요. 오오 견디겠다. 차고 오려니 슬픔도 꿈도 없이 장수산 속 겨울 한밤내. 그러니까 장수산 속에서 이 겨울 한밤중을 부정적인 상황, 시련, 고난, 뭐 시름 이런 상황을 견뎌내겠다라고 의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게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한데요. 저 같은 경우는 보통 이걸 시대적으로 해석합니다. 시대적으로. 그래서 이 겨울 한밤내 부정적 현실을 일제강점기로 해석을 하고, 이 견디려 한다는 이 부정적 현실을 참고 견뎌내겠다는 그 이육사의 절정에 있는 참고 견뎌내겠다는 의지, 바로 초극 의지로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해요. 근데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데 이걸 시대적인 걸 좀 빼고 해석을 해보자. 시대적인 걸 빼고 해석하면 이 사람이 뭔가 사바세계, 그러니까 인간 세계죠. 속세에서 뭔가 상처가 많고 시름이 많은 사람인 거야. 속세가 너무 짜증나고 싫어가지고 속세를 떠나 이 장수산으로 들어온 거죠. 하지만 아직은 그 시름이 완전히 가라앉지 않은 상태인 거죠. 그래서 그걸 이제 견뎌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석을 하면 이제 장수산은 탈속의 세계가 돼요. 그래서 이 탈속적인 공간에서 속세에서의 시름을 이겨내고 이 탈속의 세계로 이제 들어오겠다. 완전히 이제 들어오겠다. 이런 의미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자, 해석은 대충 말씀을 드렸고요. 자, 알아둬야 될 것들. 이제 갈래는 산문시, 서정시입니다. 산문시지만 서정시예요. 정서를 드러내고 있기 때문에. 성격은 감각적이다. 감각적이라는 거 항상 얘기하지만 감각적이라는 건 이미지를 사용한다는 겁니다. 감각적, 이미지, 청각적, 촉각적, 시각적 이런 거. 그 다음에 동양적이다, 탈속적이다. 이런 특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의고적 문체 아까 얘기했죠. 종결어미 하이 요거 반복해서 운율형성도 당연히 맞습니다. 이게 2번 쓰였기 때문에 운율형성도 맞고요. 감각적 이미지 쓰였고요. 그 다음에 시대적 해석도 가능하고 탈속으로 해석하는 것도 가능하다 정도까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해석을 일단 좀 잘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